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고요. 이제 저는 1983년 출생의 노정태라고 하고 조선일보, 신동아, 중앙일보 등등에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번역가로서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 책은 좀 유명하죠. 이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 책도 좀 많이 팔렸고 환경 담론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각도의 논의를 전달을 했고요. 칩워라고 요새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을 다루고 있는 책도 우연찮게 제가 하게 돼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직함을 달고 있어서 철학과 정치 담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괴담이에요, 괴담. 근데 이제 그 괴담이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거 이렇게 익숙하시죠? 김민웅이라는 그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에서 좀 왼쪽에 있는 지지자 목사 하시는 분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원전수가 저기 저 틈새로 해가지고 동해로 한 달 만에 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탄, 그러니까 핵탄을 직격받아서 가장 깨끗한 동해부터 닿게 생겼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괴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국어사전을 펴보면 괴상하고 이상야릇한 이야기, 환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뜻의 괴담이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괴담이란 단어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 좀 이렇게 재미있고 이상하고 요괴도 나오고 뭐 도깨비 나오고 구미호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뜻하는 단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괴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괴담이라는 말은 이제 확장된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괴담이라는 거는 근거 없는 낭설을 뜻하는 거죠. 과학적, 사회적, 그리고 이제 뭐 개념적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팩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게 괴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2008년 광우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천정산 터널과 도롱뇽과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폐수, 처리수, 방류 요거까지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인을 쭉 짚어보고 해법까지 이야기를 가능하다면 시도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괴담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괴담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들키고 논박을 당해서 입장을 바꾸거나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호주머니 까봤을 때 100만 원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논박을 당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괴담이라는 거는 들키고 논박을 당해도 입장을 바꾸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립니다. 험과 거짓 여부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괴담인 거죠.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후쿠시마 원전수가 이렇게 일본을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가 등등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거는 삶과 거짓 여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오직 오직 즉각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걸 목표로 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괴담의 속성이라는 거를 보고 있으면 예, 넘어갔습니다. 이 괴담의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철학자 해리 G 프랭크퍼트라는 사람이 정의한 개소리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소리 하니까 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도된 바예요. 그러니까 온 불쉿이라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한 편 써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크퍼트가 이게 1986년에 펴낸 논문이었고 그때도 이제 미국의 분석 철학계에서 아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2005년에 이 짧은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다음에 미국에서 큰 화제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부시 정권이 옹호론을 피면서 좀 이렇게 앞뒤 안 가리는 이야기들을 마구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전쟁을 하더니 그런 거 없다고 나오니까 뭐 언노운 노운 막 이런 식으로 막 알 수 없는 위험과 뭐 알 수 있는 위험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별소리 다 하면서 아 어쨌건 전쟁을 했어야 됐어 라고 이렇게 막 우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진보 리버럴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 되냐 대체 이게 뭐냐 이건 거짓말조차 아니지 않냐 라는 식의 분노가 막 터져 나왔고 그게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표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보의 지적 무기다. 그러니까 보수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계속 강조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보의 지적인 역량과 도구를 보수도 흡수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보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다. 내지는 보여줘 왔다. 라고 여겨지던 어떤 바람직한 이 삶의 태도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진보도 배워야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왜냐? 개소리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상대 진영도 개소리를 할 뿐더러 우리 편도 개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제적인 현상을 좀 줄여나가자. 이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겁니다. 대체 개소리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 논문이 되게 인상적인 게 정말 이 욕설을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철학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뭐냐? 개소리란 말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싸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불쉿이잖아요. 불쉿. 불은 소고, 쉬는 게 똥이죠. 그러니까 소똥 같은 소리 뭐 이러는 건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저의 세대만 해도 실제로 이제 소가 이렇게 응가를 하는 거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제 그걸 실제로 보신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소똥은 이렇게 형태 없이 막 이렇게 두두두두 하고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 근데 개소리라는 게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똥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변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싸거나 누는 것이다. 그것은 다소 엉겨붙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들여 만든 것은 아니다. 여기 마지막 요 구절이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들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리는 이렇게 막 싸질러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다른 거예요. 거짓말은 아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속여야지 이러는 건데 개소리는 진실 여부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그것이 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할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개소리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 철학자답게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언어로 표현했죠.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후쿠시마 해류 그 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사실 해류가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고 뭐 쿠로시오 해류가 어떻게 되고 삼중수소가 해로운지 아닌지 사드 전자파가 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같은 그런 사태의 진상에 거짓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드 전자파라는 게 실제로 뭐 전자레인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전자파가 나가는 각도가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실제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식의 정교하게 생각을 한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 무서워. 아이 전자파 무서워."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야, 이런 거죠. 이것이 개소리입니다. 이거 뭐 다들 그냥 딱 요 한 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스위스 계좌에 400조가 들어있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는 이 재산을 이렇게 많은 현금 재산을 그냥 예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뭐 빌 게이츠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재산 내역은 결국에는 다 주식이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식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표현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현찰이, 달러 현찰이 어디에 이렇게 뭐 통장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그 아랍의 석유 부자들도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재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사우디 아람코 같은 그런 기업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안타깝게도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분께서 가지고 계신 하신 이 발언은 실제로 막 400조라는 현금 자산이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최순실, 그래, 그리고 최순실, 박정희, 박근혜, 그래서 비자금 해서 그냥 자기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막 선동질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걸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오직 그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전혀 정련되지 않은 그런 불쉿을 막 싸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양비론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개소리라는 주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괴담이라는 주제에서 출발을 해서 괴담의 정치사회,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소리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나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면역된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좀, 아픈 얘기지만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재인 비자금 보이시죠? 문재인 비자금 1조 원짜리 20장, 20조 뭐 금 200톤 찾아가지고 즉각 환수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분이나 방금 봤던 안모 의원이나 정신세계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도 본인이 막 문재인 비자금 어쩌고 하고 있지만 이게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인지부터, 그리고 사실 여부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괴담들, 여러 가지 BS들은 보기 흉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언제 왜 하고 있냐. 이분은 어쨌건 그냥 단순한 대한민국의 유권자 한 사람일 뿐이죠. 반면에 아까 우리가 지난장에서 봤던 그분은, 공신력 있는 발화를 해야만 할 국회의원이고, 또 어떤 언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최근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도 후쿠시마 해류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해류 방향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화살표를 잘못 쳐가지고 굉장히 큰 지탄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실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게 누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지점에 대해서 비판이 실종돼 있는 게 한국 정치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남이 하면 안 되고 내 편이면 다 괜찮다, 이런 종류의 패거리 의식이 안타깝지만 좀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갔네.
예, 해법은 뭐냐? 첫째로는 픽션과 개소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약간 이렇게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포멀한,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한 혹은 교양적인 얘기를 되게 힘을 주고 있어요. 언제나. 자, 뭔 얘기냐? 아까 그 책에서 개소리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의 위장 가면 아래에 설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쁘다. 심지어 개소리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신 놓고 친한 사람들하고 막 술 한잔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개소리도 어떠한 심의 공간과 맥락 속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개소리의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다 일일이 사실에 부합하고 퍼펙트가 100% 맞아야 되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거짓말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교한 픽션을 창작하고 픽션임을 알면서 소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사실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사실이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송합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개소리 면역력을 갖게 되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막 홍범도 막 이런 온갖 얘기 요새 많잖아요. 뭐 독립운동이 어쩌고 뭐 나라는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판타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밀어붙여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쪽 진영은 되게 밀어붙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일일이 사실로 반박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역사라는 게 사실도 있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도 있고 그 경계선을 타면서 어떤 허구를 잘 만들어진 허구를 향유하다 보면 그 감수성이 절로 길러집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미지로 제시한 게 복거일 소설가 복거일 선생의 장편 소설 기명을 찾아서예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경성 쇼우와 62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그렇게 대놓고 덤벼가지고 헛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그냥 그대로 남아버렸다. 라는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는 막 조선 그 일제시대 때 남았던 시, 한용운 시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아이 뭐 그냥 소설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 우리 역사가 굉장히 우연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병합할 때 마치 뭐 이렇게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초콜릿만 심고 막 그 노예들 노동 엄청 착취한 다음에 말 안 들으면은 막 발목 잘라버리고 이런 식의 식민지를 다뤘던 게 아니라 일제는 진지하게 조선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들었고 특히 이토 히로부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진짜 내선일체를 지향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 거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개소리, 그러니까 픽션을 통해서 오히려 개소리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건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봤던 아까 얘기했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해류의 흐름도죠. 이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서야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
개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진실 공개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사실 여부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하고 그 세계관을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 광우병 때랑 2022년 후쿠시마 이때가 왜 다르냐 이걸 고민함으로써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요. 2008년에는 일단은 주체가 미국이었죠. 광우병이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미국인들 스스로도 미국 정부가 굉장히 큰 힘, 어떤 그런 흑막으로서의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뒤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대한 광우병, 우리한테 이 싸구려 소, 미친 소 고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광우병 이게 뭐 미친 소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먹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재미있는 영화나 스토리텔링 등등에서 많이 봐왔던 얘기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2023년 후쿠시마에서 안 통하는 이유가 일본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음모론이 통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경제도 성장하고 지난 정권 때 특히 막 오바를 했잖아요. 막 이렇게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그 정도 힘이 있진 않다는 어떤 인식이 퍼져 있어요. IAEA라는 객관적인 국제 기구가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소리 퍼뜨리는 사람들이 IAEA를 일본이 매수했다라고 우겼습니다.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왜냐? 일본이 그런다고 보기에는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국 같은 세계사의 흑막 역할을 하기엔 좀 부족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가 정보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해류의 흐름 같은 과학적인 사실들도 존재하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여기에 뭐 속지 않게 됐죠. 이거는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사람들의 감수성 문제와 동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요소는 점잖으신 분 되기예요. 이게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 오바마 때 한창 좀 끝발이 있었던 그 법학자 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루머가 이제 개소리랑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루머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그 앞에 따옴표를 빼먹었는데 이게 백이 쪽에서 따온 겁니다.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진영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과 레이건 대통령 때 법무차관을 지낸 찰스 프리드 같은 공화당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잘 활용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루머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르르 쏠려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안 쓸려갈 때, 그런데 그 사람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 뭐 저 사람이 하는 말 정도면 그럴 법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루머가 됐건 개소리가 됐건 덜 쓸려간다는 거예요. 혹은 안 쓸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점잖으신 분, 아니면 뭐, 그래, 저분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지, 저분은 민주당 지지자지, 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랑은 지지 정당이 달라.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그래,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정도 평판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루머에 혹은 개소리에 어떤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면 진위 여부에 무관심한 게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개소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과는 다른 거죠. 거짓말처럼 진위 여부를 인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건 거짓말이건 그러니까 진짜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개소리다. 이런 개소리는 공론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소리에 대해서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논박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박하면 내가 져요. 근데 진지하게 반박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져요. 개소리를 하는 놈은 이게 너 막 욕이 심해지는데 결국에는 상대가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아 그래 개가 짖으면 몽둥이가 약이지 이러면서 몽둥이를 꺼내게 되고 그 결과 공론장의 정상적 작동이 심각하게 망가지면서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 캐스턴스타인 루머 잠깐 인용했을 때 여러분 막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났지 않았다. 오바마 출생증명서 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정치도 지금 이런 그 개소리로 인한 논란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어느 나라나 지금 막 비슷비슷해요. 뭐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라는 둥 뭐 이렇게 그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단기간에 빠른 해법이 존재하진 않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 이거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한국이 명예훼손이 됐건 뭐가 됐건 법적인 처벌의 강도와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라고 해서 누군가가 최순실 은닉재산 400조 같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뭐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굉장히 막 벌금 많이 물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사회적이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방향을 추구해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교양을 키우자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소설을 읽자. 꼭 소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됐건 시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허구. 여기서 이제 그 털 많이 난 그 김 머시기가 있죠. 그 사람이 소설이란 말도 더럽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정치적인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그럴 때 아 소설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소설을 읽고 참과 거짓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자. 동시에 허구가 허구라는 걸 알고 토론할 수 있는 교양과 품위, 문화적인 리터러시 등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적인 기관들은 정보를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문화를 갖춰야겠고요. 동시에 이것도 중요한데 시민사회 스스로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예, 이 얘기 이따가 좀 이제 한번 쉬었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을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정치적인 결과가 뭐 이제 곧 올 총선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는 쉽게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인데 거기서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부터 이 개소리의 쓰나미가 막 몰아칠 때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잖은
지식과 교양과 품위의 방파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만하지. 뭐, 그래. 납득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성과 온화함, 그걸 우리 스스로 쌓아 나가면서 그 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비판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선거가 됐건 정치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이 순서를 갖춰 나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